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전 레스토랑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나 칠순잔치 날짜 잡았다.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죠. 아, 네. 축하드려요, 어머님. 어디서 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돈 레스토랑이지. 4월 15일로 해라. 전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건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봐야. 뭘 여쭤봐 가족인데. 현우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너는 예약만 잡아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전 34살 박지은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됐고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한우 전문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강남에 위치한 청담원이라는 곳인데 한우 18사 등급만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죠. 예약이 한 달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남편 현우는 삼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형이 둘 있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큰 형님만 챙기세요. 현우는 늘 막내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전 그게 좀 서운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얘기 들었으면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아, 그게...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갑자기 말씀하셔서. 근데 지은아 칠순이잖아. 우리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하면 좋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야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하니까. 한 100명 정도. 전 눈이 커졌어요. 100명. 우리 레스토랑 전체 좌석이 80석인데 대관하면 되지 않아 점심 영업 안 하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야 100명 대관이면 최소 2천만 원이야. 거기다 한우 코스에 와인까지 하면. 그건 뭐 적당히 하면 되지. 가족인데 할인해주면 되잖아. 적당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칠순잔치를 청담원에서 하고 싶으시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돈 경사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근데 규모가 어떻게 돼? 100명 정도요? 100명이면 꽤 크네. 메뉴는 뭘로 할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 주신다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지은아, 나야. 메뉴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한우, 1플스 채끝이랑 등심, 그리고 꽃살도 넣어줘. 아, 그리고 특수 부위도 좀. 전 메모를 했어요. 네, 1인당 한우 코스로 하면 200g 기준으로. 200g, 그게 무슨 양이야? 최소 400g은 돼야지. 400g이면 일반 코스의 2배예요. 어머님, 400g이면 1인당 단가가 꽤 올라가는데. 에이, 그건 지은이 아버지 레스토랑이니까 적당히 해주시겠지. 아, 그리고 와인도 준비해줘. 괜찮은 걸로. 와인은 어떤 종류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비싼 거 말고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비싸지 않은데 좋은 와인이라. 그런 게 어디 있죠? 그리고 디저트도 신경 써줘. 케이크는 3단으로 하고
마카롱이랑 떡도 준비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네, 어머님. 참, 그리고 식전 음료도 있어야겠다. 샴페인 타워 어때? 샴페인 타워요. 전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머님, 그러면 견적을 한번 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견적은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나 지으나 너 계산적인 거 아니지.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긴 후 전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한우 1포 편류 400g, 키즈 100명, 이를 약 4천만 원. 와인 괜찮은 거. X 30병, 일 약 600만 원. 샴페인 타워, 일 약 200만 원. 3단 케이크, 플럼 디저트, 약 150만 원 대관료. 플러스 서비스, 길 약 300만 원. 기타 식전 음료 반찬. 인건비, 일은 약 250만 원. 합계 약 500만 원. 전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대충 견적 내봤는데 5천만 원 넘게 나와. 뭐 그렇게 많이. 남편도 놀란 눈치였어요. 어머니가 한우 양도 2배로 하라고 하시고 샴페인 타워에 와인도 넣으라고 하셔서 그래도 5천만 원은 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조금 줄이자고 말씀드려볼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말해. 칠순인데. 지은아, 네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봐. 할인 좀 많이 받게. 할인을 받아도 원가가 있어.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시댁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해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와서 비처럼 얘기하다니.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레스토랑에 오셨어요. 지은아, 테이블 배치 좀 보러 왔어. 저는 시어머니를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VIP 룸이에요. 6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20명 난 여기 우리 형제들이랑 가까운 친척들 앉히려고 했는데 한 30명 되거든. 30명은 좀 어려워요. 테이블을 추가하면 너무 좁아서. 에이, 좀 붙여 앉으면 되지. 그리고 바깥쪽 메인 홀은 몇 명이야? 60명 정도요? 60명. 그럼 30명은 어디 앉아?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좌석 배치를 다시 야외 테라스 있잖아. 거기도 쓰자. 테라스는 4월이라 좀 쌀쌀할 수 있어요. 히터 틀면 되지. 아, 그리고 지은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비용은 얼마나 나와? 대략 시도 500만 원 정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500만 원. 그게 말이 돼. 어머니 한우 1% 400g에 와인 샴페인 타워까지 하시면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남이야 사돈인데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줘야지. 서비스요. 어머님, 원가가 있어서 서비스라고 해도 한계가. 지은아.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내가 칠순이야, 칠순. 평생 한 번인 거 알지? 근데 며느리라는 게 돈 계산부터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됐어. 네 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칠순잔치를 여기서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비용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비용이요? 네. 사돈 사이에 무슨 돈이에요? 적당히만 받으시면.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사돈어른,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 돈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식자재비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요. 할인은 최대한 해드리겠지만 무료는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료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적당히. 제가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예요. 30% 할인이면 약 7,600만 원 할인. 그래도 3,900만 원이 남아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치은아, 내 아버지가 너무하시네. 사돈 사이에 30%가 뭐야. 어머님, 그래도 30%면 1,6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4천만 원 가까이 내라고 내가 뭐 대단한 호텔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은아, 네가 매니저면서 이 정도 할인도 못 받아내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거니? 어머님, 됐어. 현우한테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장인어른이 30%밖에 할인 안 해주신다며. 그래도 30%면 큰 금액이야. 근데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하셔. 칠순인데 가족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도 사업하는 거야. 원가가 있어. 그건 알지만 지은아, 네가 좀 더 노력해봐. 우리 가족 행사잖아. 우리 가족이요, 전 씁쓸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동안 현우는 항상 우리 가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우리 가족에 제 친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메뉴를 변경하셨어요. 지은아, 나 생각해봤는데 랍스터도 추가하자. 랍스터요? 응, 한우만 있으면 좀 단조롭잖아. 랍스터 테르미도르. 어때? 큰 며느리가 그거 좋아하거든. 큰 며느리요. 큰 형님, 부인을 위해서 랍스터를요. 어머님, 랍스터 추가하면 인당 8만 원씩 올라가는데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참 트러플 오일도 뿌려주고. 트러플 오일이요. 응, 요즘 그게 고급이래. 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전 점점 머리가 아팠어요. 랍스터 100인분, 추가 약 800만 원, 트러플 오일 약 50만 원, 총 비용이 어느새 6,3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러면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좀 줄이시는 게. 줄여, 내 칠순을 줄여 지은아.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큰 며느리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2억짜리 반지 받았어. 근데 넌 뭘 해줬니? 칠순잔치 하나 제대로 못 차려.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2억짜리 반지요.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거라곤 50만 원짜리 금반지뿐이었어요.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랍스터에 트러플까지 추가하라고 하시는데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좀 과하시긴 한데 그래도 칠순이니까. 칠순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6천만 원을 공짜로 내라는 거야. 공짜는 아니지. 할인받잖아. 할인받아도 4천만 원이 넘어. 그 돈 우리가 내.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내시겠지. 시어머니가 내신다고 그럼 왜 자꾸 할인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자. 나중이요. 응, 잔치 끝나고. 선불은 좀 그렇잖아, 가족끼리.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저희 레스토랑은 대관 행사는 무조건 선불이에요. 규정 사돈한테 무슨 규정이야, 내가 안 낼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은아, 네가 규정 따지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알았지. 전화가 끊겼어요. 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후불로 하자고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대관은 무조건 선불이야. 예외는 없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족이니까 규정 따지지 말라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도 사돈 체면 봐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어. 근데 후불은 진짜 안 돼. 행사 당일 못 받으면 영영 못 받는 거야.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평소 행동을 보면 돈을 제대로 지불하실지 확신이 안 섰어요. 결국 전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했어요. 자기야, 선불, 아니면 행사 못해. 이건 아버지 결정이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자기 6천만 원이야. 그 돈 우리가 물 거야. 시어머니가 안 내시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형들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밤 남편이 큰 형님, 작은 형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 옆에서 들었는데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형, 어머니 칠순잔치 비용 얘기 좀 하려고요. 6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큰형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어요. 6천 뭘 그렇게 비싸게 해, 적당히 하지. 어머니가 한우에 랍스터에 샴페인까지 하자고 하셔서. 그건 내 처가 레스토랑이니까 알아서 할인받아. 우리가 왜 그 돈을 내? 전 귀를 의심했어요. 형, 그래도 어머니 칠순인데 나눠서 내야죠. 야, 넌 처가가 레스토랑인데 뭔 돈을 내. 걔네가 알아서 서비스로 해주면 되잖아. 큰형님은 단호했어요. 작은 형님도 비슷했어요. 현우야,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네가 처갓집이니까 잘 얘기해봐. 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힘없이 말했어요. 형들이 안 낸대. 그럼 6천만 원 시어머니가 내시겠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자식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 아버지더러 공짜로 하라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싸우지 않기로요. 대신 딱 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칠순잔치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메뉴의 원가와 판매가를 정리하고 테이블별 주문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잔치 당일 손님들에게 나눠드릴 작은 카드를 만들었어요. 겉면에는 이렇게 적었죠. 순자 여사님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연회는 청담원에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본 연회의 비용은 정상 청구되며 연회 종료 후 정산됩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요. 지은아, 오늘 잘 부탁해. 손님들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 네, 어머님.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의 형제분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지인들까지. 정확히 103명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 레스토랑이에요.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죠. 와, 대단하네요. 사돈 복이 있으시네. 그럼요. 오늘 한우 옐펄파스 특선으로 준비했어요. 마음껏 드세요. 손님들은 감탄했어요. 한우 코스가 나오고 랍스터 테르미도르가 나오고 와인이 오픈됐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마다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더 드세요. 고기 더 시켜도 돼요. 오늘은 며느리네가 다 내니까.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직원들에게 모든 추가 주문을 꼼꼼히 기록하라고 했어요. 손님들은 정말로 더 시켰어요. 한우 추가가 32인분, 와인이 16병 더, 디저트 추가가 40인분. 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비용 78447만 원.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아, 오늘 수고했어. 손님들 다 만족하셨대. 감사합니다, 어머님. 비용은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바로 그때 전 미리 준비한 것을 꺼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손님들께 감사 인사 드려야죠. 전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시어머님의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 박지은입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연회 비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연회 총 비용은 7,847만 원입니다. 한우 10펄 코스 요옥 2 40만 원, 랍스터 추가 832만 원, 와인 및 음료 475만 원, 디저트 및 케이크 300만 원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칠리 100만 원. 그걸 누가 내? 전 계속 말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30%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할인 후 금액은 93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어요.
지지은아, 그건 나중에.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손님들께 투명하게 알려드려야죠.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이 비용은 시어머님 가족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형님들 맞으시죠? 큰형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건 현우 네가... 형, 아까 통화할 때 제가 낸다고 안 했잖아요. 형들이 나눠서 내시기로 하셨잖아요. 전 녹음을 틀었어요. 야, 넌 처가가 레스토랑인데 뭔 돈을 내. 걔네가 알아서 서비스로 해주면 되잖아. 큰형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친척 어른들이 눈을 부라리셨어요. 순자야, 너 며느리네한테 공짜로 하라고 했어. 5천만 원이 넘는 걸 공짜로. 아니 그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큰형님, 작은형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순자야, 내가 너 어떻게 가르쳤어? 사돈한테 이런 대접을 해. 며느리네가 할인까지 해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짜를 봐라.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창피해서 못 있겠다. 야, 비용은 내가 먼저 낼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 갚아. 큰애 삼촌이 카드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칠순잔치 하나 제대로 하겠다는 게 죄야. 큰형님이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야, 이게 다 내 동생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니,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요? 비용 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5천만 원을 공짜로 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저 며느리면 진작 안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잔치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비용 있는 거 알려준 것 뿐이야.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자기야.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7년 동안 참았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큰 형님네한테 비교당하고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 나한테는 가족이니까 희생하라고 하면서 너희 가족은 나한테 가족 대접 한번 안 해줬잖아. 지은아, 난 싸우지 않았어.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것도 잘못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큰애 삼촌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이 나야. 외삼촌. 아, 네, 외삼촌. 그날 미안했다. 우리 순자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비용은 내가 먼저 냈으니까 나중에 순자한테 받을게. 감사합니다, 외삼촌. 근데 지은아, 네가 한 거 잘했어.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으면 안 돼. 선 넘으면 알려줘야지. 그 말에 전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은아, 그날 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큰오빠한테 엄청 혼났어. 사돈한테 창피하게 왜 그랬냐고. 어머님. 그리고 현우 형들한테도 얘기했어. 앞으로 지은이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큰 며느리만 좋게 본 거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은이가 나한테 해준 게 더 많더라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선을 확실히 그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지은아,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말씀 먼저 필터링 할게. 네가 힘들었던 거 이제야 알았어. 전 작게 미소 지었어요. 늦었지만 고마워. 그리고 저번에 형들한테 얘기했어. 앞으로 처가에 대해서 그런 말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고. 전 남편을 안았어요. 7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남편이 내 편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큰 형님, 작은 형님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요. 전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전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 선은 확실히 지킬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이 구분돼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